국민의힘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대위도 꾸리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유의미하게 눈에 띄는 변화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아예 야권으로 확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많이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어떨까?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잘하면 진짜 완전 대박인데 잘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는 인선이죠. 여기도 뭐 정확히는 인선은 아니죠. 국회의장 뽑는 거니까. 그죠. 내일입니다. 내일. 사실상 5월 16일. 인선처럼 진행되고 있어요. 추미애가 약간 내정자처럼 느낌이 네.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대여 강경 모드를 예고한 그 추 의장이 될 것 같다. 추 의장이 탄생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거의 한 반쯤 정리됐어요. 반 80%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많은 걸 겪었잖아요. 많은 걸 겪었잖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의 머리채 잡고 싸운 수준이었는데. 거의 뭐 소설 쓰시네 뭐 이런 단어도 기억나고요. 일단 너무 싸워서 오히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몸집을 키워줬고 그죠. 그게 법무장관 때. 결국은 정권을 민주당 입장에서 뺏기게 되는 뭐 기재로 작용했다라고 해서 과히 막 응원하고 하는 분위기는 없었어요. 당시에도. 청와대 그때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장관 왜 저래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당연히 하죠. 좀 자제시키고 싶다. 뭐 그리고 정치적 뜻이 본인의 정치적 뜻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분을 다시 한번 의장으로 부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이거를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시대 정신으로 부르던데. 무슨 시대 정신이야. 저는 뭐 이거 시대 정신이란 표현 이거 오염됐어요. 뭐 자이트 가이스트 이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뭐 시대 상황, 뭐 시대 급변 뭐 이런 표현이 뉴 노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추미애 전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건을 겪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기억나더라고요. 세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발자국만 우리가 셌을 때. 오케이. 그 기억나시죠? 2017년에 그 탄핵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막 야3당 어쩌고 네. 할 때 그때 대통령 박근혜 독대하러 가겠다고 혼자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하는 짓이냐. 독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돋보이려는 이런 걸로 하는데 그 당시에 독대했다가 잘못하면 그 마지막 코너에 몰린 박근혜 쪽에 사슬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게 엎어지는 상황이 될 수 탄핵 있는.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다른 당을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가고 있는 마당에 첫 번째 이제 그 사고를 치려고 시도했다는 거.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그게 첫 번째 발자국. 네, 첫 번째 제가 처음 추미애란 그 의원을 인식하게 된 계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자국. 두 번째가 그때 기억나시죠? 문재인 초기에 그 드루킹 사건. 네, 그렇죠. 네, 그 당대표 할 특검이 때. 결국은 맞아요. 댓글 단다고 네. 추미애 당시 대표가 경찰에 고소를 하신 거예요, 고발을. 그래서 김경수 네. 경쟁자를 날려줘서 네, 고마운 그래서 마음에 이재명 일부러 대표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해프도비지만 그게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그 친노의 적장자인 김경수 대선 후보 그때 날라갔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키운 건데 거죠.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 나와요. 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이 다시 추미애를 키우고 있다. 서로 적대적 공존. 이제 이 메비우스가 돌아가면서 이제. 지금 세 텀 돌았거든요. 한 번 더 돌 수 있어. 또 다시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우고. 그렇지. 네, 이 텀에. 아니 저는 그래서 추미애 지금 이제 미래 국회의장 이미 뭐 우리가 막 80, 90%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장도 대통령 꿈을 꾸지 않을까요? 당연히 꾸고 있죠. 꾸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꾸고 있죠. 근데 이재명 만약에 근데 한다면 다음 텀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가 뭐 견제 향후 심리. 의장을 견제할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아니면 나 의장 안 시켜 좋아 나 당대표 나가버려 하니까 당대표를 장악하고 이제 뉴노멀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당대표 하면서 뭐 대선 후보 못 가는 그거잖아요. 기스나니까. 근데 요새는 당대표도 먹고 대선 후보도 먹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추미애 의원이 들어와서 당대표 먹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당원 구조 바꿔가지고 이 위기감에 그래 저거라도 떼줘라 해가지고 지금 의장을 양보했다. 이 소리 그런 있어요. 얘기들도 여의도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총선 과정에서 뭐 보여줬던 그 가차 없는 모습 이재명은 합니다. 막 다 죽이고 막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추미애 뭐 향후 의장 전 의원에게 전 장관에게 나름의 룸을 줬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뭐 먹을 거는 좀 떼주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이제 정치부 출입한 지 좀 됐고 지금 앵커하고 있으니까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지금 취재가 막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거 감안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추미애 뭐 전 장관으로 미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더 화끈히 공공이 됐고 근데 그 기저에는 어쨌든 그 김진표 전 의장이 우리의 개혁을 밀어붙일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해줬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줬으니까 대응해줄 수 있는 추미애 싸움꾼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라는 심리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깔려 있고 맞아요. 또 그렇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근데 좀 한 발 뒤로 가서 보면 국회의장 자리가 그렇게 싸움의 이전 투구장을 이끄는 자리가 맞나 국회법상 사실은 중립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민심이야 개혁의 민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꾼을 데리고 와야 되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의원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맞나 좀 우리가 살짝 차갑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아마 또 여덟 당원들이 저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긴 해요. 청와대 과거에 출입하실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친문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현재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을 보면서 뭐 거칠게 무슨 말들을 해요? 저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서울 성북 중성동을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강북을 박용진과는 또 다르게 친문에 여기는 대표 주자였거든요.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청와대 출신 21대 의원들 많거든요. 사실 뭐 언급을 하면 지금 좀 그런 한 10명 돼요. 네. 사실 근데 고민정 의원 빼고 그 친문계에서 임종석을 도와준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친명 비명으로 갈리는 와중에 친문계도 일부 분화됐구나. 그죠? 뒤늦게 전화해서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라고 전 청와대 참모가 이렇게 뒤늦게 공천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네. 윤석열 쪽이 질문 나 절반 준비됐었는데 왜 안 물어봤어? 네. 그래서 서운한 걸 들으면서 이게 좀 분화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임종석을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재명의 견제 세력 중 하나로 비치는 게 절대 싫었겠죠. 권력은 현실이니까. 네, 권력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약간 냉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어제 기자회견 형식적이면 뭐 취재한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질문권부터 해갖고 기자들이 이야기한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나중에 풀게요. 이거 얘기 못해서 좀 약간 아깝다. 아까워요? 네, 좀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 거 한 개만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요. 가시죠. 이거는 어쨌든 확인하는데 기자들한테 들은 건데 저기 대통령이 지목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그죠. 대변인이 지목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 짠 시나리오 없대요. 질문도 주고받지 않았대요. 맞아요. 네. 근데 몇몇 친한 매체들 반장들을 중심으로 뭐 물어볼 거야라고 사전에 물어보고 하는 대변인실의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준비는 해야지. 그죠? 뭐 이걸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해줍시다. 차이인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런 것 때문에 불만 많은 질문권 못 얻은 기자들도 많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는 대통령실에.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사진까지 다 출력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 일일이 못 외우니까 손 들었는데 이 사람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변인의 재량권이 조금 굉장히 대폭 이게 승인이 된 건데 이 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좀 있는 딜레마 같아요. 나중에 뭐 이거는 조언은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보면 계속 스킬이 늘잖아요. 그리고 저기 벤치프레스라고 했는데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외견상으로. 내가 또 참모라면 대통령한테 지목하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눈 마주치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니 A라고 말할 것도 A자가 뭐 원래는 되게 성난 A였다가 살짝 작아진 A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거를 나는 신경을 못 쓰는지 이해가 제가 안 돼요. 이거 말 장담하건데 경험부족이죠, 절대 뭐.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참모들이 죽으려고 제가 우리 대선 때 뛰어봤잖아요. 윤 대통령
진짜 윤 반장님하고 저 시켜요. 김 기자 알지도 못하면 시켜. 그냥 밑에서는 저거 시키면 안 돼요. 제 제가 시키면 일순인데. 제 시키면 안 되는데. 네, 말면서. 근데 윤 대통령이 또 그 정면 승부 기질이 있어. 정면승부 단골 검사. 기질도 있고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한번 해봐라 야, 그래. 네가 뭐 질문해봤자 뭐. 네. 참모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그쵸. 생각하면 그렇지.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없어진 거예요. 나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네. 말면서. 야 열어 임마 도어 스태핑. 도어 어디 있어 도어. 내 스태핑 좀 하게. 그리고 또 뭐 그 정도. 그 정도? 예, 예. 네. 더이 얘기는 좀 길어져 갖고 요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되게 막 운만 띄우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잘하시다가 막 바꿔서 갑자기 선물 보따리 부시겠다 하면 제가 시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시간 맞추는 거에.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환 기자는 또 엄숙한 모습으로 5시 반에 공식 앵커시니까.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조금 또 이따 이렇게 5시 반에 박정원의 뉴스톡에서 뵙겠습니다.